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로그 함수의 정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이해하셔야겠죠. 로그의 AX는 밑을 A로 가는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자, 로그 함수를 잠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Y는 A의 X제곱이었던 이 지수 함수가 있어요. 그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로그 함수가 됩니다. 로그의 A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지수하고 자리를 바꿔서 계산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로그 함수를 역함수를 얘기할 때는요, x와의 자리를 교환하셔야겠죠. 그래서 x는 원래 a의 y제곱이었는데 이 y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당연히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개형이 나오게 돼요. 자, 지수 함수가 증가 함수인 즉 a가 1 이상인 함수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 보니까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림을 택하게 될 거고요.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것이 y는 a의 x제곱 그래프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가 로그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이 같은 상황이라면 교점이 존재하냐? 자, 교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교점이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라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지만요. 충분히 a 값을 1보다 크게 1.1 정도로 잡게 된다면 교점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어서 교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돼요. 자, 교점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 교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교점이 존재한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와의 교점이 존재하게 된다면 자,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가 결론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일 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같은 이유로 y는 x란 직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를 칠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것이 로그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라면 즉 a가 밑이고요. 0과 1 사이에 있는 그림이라면 반드시 역함수와 원래함수 즉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교점을 갖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이고 정의역은 양수로 제한됩니다. 음수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특히 y는 로그 2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2로그 2의 x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그림은요. 즉 로그 2의 x제곱은 정역이 달라져요. 음수가 들어가더라도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로그 값 자체가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 함수가 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이 그래프랑 다른 것이 이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이거는 2가 곱해졌다는 얘기는 함수를 길게 늘려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y는 로그의 2의 x의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다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2배를 늘린 그래프가 돼요. 즉 이 점에서 2배를 늘린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배를 늘렸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을 2배로 늘리게 됩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음수에서 정의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똑같은 개형이 그려지게 돼요. 자, 따라서 요 그래프는 2개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요 그래프는 요거 1개만 그려지는 그림이다 보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같은 함수가 아닌다는 거, 같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1,0이라는 점과 a,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점근선에 대한 정보도 출제가 되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로그 2의 x의 점근선은 y축, 즉 x = 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적당히 옮긴다 하더라도요.
점근선의 정보는 바뀌지 않죠. 따라서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했는지에 따라서 점근선이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은 뭐 지수 함수랑 마찬가지로 x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y 들어갈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평행 이동했고 대칭 이동했음을 파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지수 쪽에서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요것이 조상님이라고 하면 자, 3 곱하기 2의 x제곱의 그래프도 적당히 평행 이동으로 얻어진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3이라는 숫자가 2의 로그 2의 3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로그 2의 x의 그래프의 후손격으로 3을 곱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2의 자, x라는 값과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뀐다는 성질에 의해서 요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 식을 관찰하시고 평행 이동의 근거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는요. 당연히 로그 함수는 밑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수와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 함수를 택하게 되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 함수를 택하다 보니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특정한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요. 치환을 이용합니다. 특히 로그 쪽에 치환하는 지수랑 다르게 로그는 정역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는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어떠한 정보가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자, 로그의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고 했을 때는 자,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물론 x에 따라서 t의 값은 바뀔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양의 실수값에 대해서라면 자, 치역 자체가 실수 전체 집합이다 보니 t는 실수값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되고요. 특히 밑과 지수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 유형별로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밑 정보가 있는데 밑이 1 이상인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자, 증가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증가함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물론 감소함수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 a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니는 함수의 그래프가 9,1을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9,1을 대입을 해봅시다. 니를 확인하기 위해서 y 들어갈 자리에 2를 집어넣어요. 로그의 a의 9를 만족해야 하며 자, 그 말은 a의 제곱이 9가 되어야겠죠. 자, 그럼 a는 밑조건 양수다 보니까 a의 값은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a가 3이라는 얘기는 1보다 큰 밑을 가지고 있는 로그 함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프는 증가 함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니는 참이 되겠죠. 자, 디귿은 y는 로그 a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결과냐,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결과입니까를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 식을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y는 자, 로그의 뭡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보니까 a의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x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y 마이너스를 y축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y는 자, 로그 a의 x다 보니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간 형태로 보셔야겠죠. 따라서 원래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는 x축 대칭이 되어야 맞습니다. 답은 니은만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다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자, y는 로그의 2의 x의 그래프의 부호를 먼저 바꿨겠죠. 로그의 2에 마이너스 x 처리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자, 로그의 2의
마이너스 x에 x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겠죠.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겠네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것이다 보니까 적당히 평행 또는 대칭 이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같은 경우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럼 먼저 분해를 먼저 해보면요. 2분의 1의 x와 로그의 2분의 1의 4로 분해가 잘 됩니다. 이 상수는 적당히 더하기로 표현될 것이고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나가면서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값이 밖으로 처리되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겠죠. 그러니 적당히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요. 대칭 이동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보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는요. 3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는 원래의 그래프와 평행 또는 대칭으로 만들어낸 함수가 아닙니다. y는 3 곱하기 로그의 2의 x의 그래프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함수를 축소 확대로서 접근했다 보니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리을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원래 있는 로그 함수의 역함수다 보니까 이 역함수는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후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왔기 때문에 y축 대칭으로 접근한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챙겨서 안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형입니다. 그림과 같이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그래프가 0,2를 지나간대요. 이 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점근선이 x 이퀄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점근선의 정보는 x축의 평행이동의 정보를 보는 거죠. 따라서 a 값을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a 값은 플러스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0,2를 지나간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a가 3인 것을 이용해서 함수를 재구성하게 되면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이었죠. 그리고 지금 b를 더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x 들어갈 자리에 0을 집어넣은 결과 y 값이 2가 되어달라. 이 오식을 만족하는 b를 찾는 문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로그 3의 3이다 보니까 이 값은 1이에요. 이 값은 1이고요. 1에다가 1을 더야 2 나오죠. 따라서 b의 값은 1인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4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점근선의 형태를 묻는 문제니까 점근선 챙겨 두셔야 되고요. 자, 함수를 이용한 대수 비교가 그 다음 유형입니다. 다음 세수를 비교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세제곱근 9, 4제곱근 27, 그 다음에 루트 3 3개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밑을 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9의 3분의 1제곱이 되고요. 27의 4분의 1제곱이네요. 이건 3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밑을 3으로 통일할 수 있다 보니까 3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3의 제곱이 9다 보니까 3분의 2제곱이 될 거고요. 이건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3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전히 그냥 그대로 쓰면 2분의 1제곱. 그래서 이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함수다 보니까 이러한 증가함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x값이 작아지면 함수값 또한 작아짐을 이용해서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4분의 3이 제일 크죠. 그래서 얘가 가장 큰 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두 번째다 보니까 3의 3분의 2제곱이 두 번째 값, 이것이 세 번째로 가장 작은 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을 5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로그의 루트 5의 2는요. 자,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이죠. 2분의 1제곱 밖으로 나가면 2로 나가게 됩니다. 밑이 2 곱하기 로그 5의 2가 되며 다시 이 2는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얘는 로그의 5의 4가 되는군요. 자, 이것은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요. 밑이 지금 10으로 되어 있지만 5의 7로 바꿀 수 있어요. 즉 로그의 5의 7이라는 어떤 로그 값을 밑 10으로 변환시킨 결과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25가 5의 제곱이다 보니까 2분의 1이 밖으로 나가게 되며 로그의 5의 20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2분의 1을 다시 올리게 되면 루트 20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의 5의 루트 20, 요 세 개를 대소 비교하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밑이 5인 로그는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이다 보니까 자, 4하고 7하고 루트 20의 대소 비교로 보시면 되겠죠. 자, 4하고 7하고 20 중에서 제일 큰 값은 7이 됩니다. 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루트 20하고 4하고 대소 비교했을 때 제곱이 16이고 제곱이 20이다 보니까 자, 이게 두 번째 값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얘가 마지막 가장 작은 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대소 비교 문제의 그래프 밑이 통일되어 있을 때는 자, 함수로서 대소 비교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뭐 단순한 계산이다 보시면 되겠죠.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XY 교환입니다. XY 교환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Y에 관하여 푼다. Y에 관해 전개 관한식 푼다. 자, 이러한 순서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래서 xy를 교환해 볼게요. 그러면 x는 3의 y-1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죠. 2를 넘기게 되면 x-2는 3의 y-1제곱이 되며 양변에 로그를 취해요. 밑이 3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의 3의 x-2는 y-1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역함수는 y가 로그의 3의 x-2에서 1을 더한 결과가 역함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 y를 교환해요. 그러면 x는 로그 3의 자, x, y-2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1을 먼저 넘겨줍니다. 그럼 x-1은 로그의 3의 y-2가 되겠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3의 x-1제곱을 고려하시면 돼요. 3의 x-1제곱 그 결과가 y-2가 되며 최종적인 y의 모습은 3의 x-1제곱에서 2를 더한 이 결과가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두 실수 a와 b가 1아닌 양수일 때 함수 y는 a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로그 b의 x의 그래프가 항상 만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만나는 경우라면 안 만나는 경우가 하나라도 존재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밑이 a인 것이 지수함수였어요. 자, 지수함수의 밑이 1보다 크고 로그 함수의 밑이 1보다 큰 경우라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수하고 로그하고는 역함수 관계다 보니까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로그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안 만나는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근데 로그 함수 쪽은 0과 1 사이의 값을 밑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기서 항상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 참이 될 수 있고요. 디귿은요. 둘 다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지수 쪽은 감수함수가 되고 로그 쪽도 감수함수가 되다 보니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거 분명하죠. 그래서 디귿도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는 밑의 부호,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이용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그림과 같이 로그 2의 x와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그래프의 역함수가 요 그래프다라는 것도 눈에 띄어야 합니다. 자,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a와 b와 c와 d를 이 그림에서 직접 잡아낼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a는 어떠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1이 되는지를 조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실제로 2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자, 로그 2의 2가 1이 되었기 때문에 높이 1을 만족합니다. 자, 요 값이 그래서 2가 되고요. 2를 지수 쪽에 집어넣게 되면요.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4가 됩니다. 즉 C의 값은 2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게 4예요. 이 높이 4를 만족하기 위해선 B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2의 4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b는 2의 4제곱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요. 자, 16이에요. 16을 집어 넣은 결과가 d입니다. 자, d의 값은 2의 16이 되어야 함을, 자, a, b, c를 다 구했습니다. 자, 여기에 로그 2의 a, b, c, d의 곱을 구하는 문제예요. a, b, c, d의 곱은 2의 1제곱과 2제곱과 4제곱 그리고 16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2의 23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로그의 밑이 2의 a, b, c, d를 묻는 문제는 로그의 2의 23제곱 23제곱 앞으로 떨어져서 답은 23이 되어야겠죠. 다음 유형입니다. 자, 역함수와의 관계예요. 자, 함수 y는 로그 a의 x 빼기 m 더하기 1의 그래프, 즉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리고 그것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역함수 관계가 되고 그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만난다라고 했죠. 직선 위에서 교점을 갖는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림을 대략 그려보시면요. y는 x란 직선이 이렇게 있게 돼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하나의 지수 함수와 하나의 로그 함수가 만난다라면 아마 이러한 그림으로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감안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겠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교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점의 x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가 1,1인 것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가 2,2가 된다는 것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1,1을 지나가게 되고요. 2,2도 지나감을 이용해서 a와 m을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1,1을 지나간다. 자, 그 얘기는 1을 집어넣은 결과가 로그의, 자, 밑이 a였습니다. a에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m이 될 거고요. 여기 더하기를 만족하겠죠. 자, 1 지워지게 되고 이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진수는 1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1 빼기 m이 1이어야 한다. 그 얘기는 m 값은 0으로 확정됩니다. 자, 두 번째 2,2를 지나가게 되는데 m이 0인 것을 감안해서 문제를 재구성하시면요. 자, 2는 로그의 a에 m이 0이었었습니다. 이거 만족하겠죠. 여기 2 들어갈 자리에 x 들어갈 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요 값은 1이 되어야 하며 a 값은 2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m 값은 0이고 a 값은 2다 보니까 두 개를 더하는 문제는 m 더하기 a, 결과는 2가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좌표와 철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림과 같이 y는 x의 직선,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선, 두 직선 L과 M이 있습니다. 여기 L과 M이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군요. 자, fx는 로그 함수가 되고요. gx는 지수 함수입니다. 밑이 2인 지수와 로그는 각각 역함수 관계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걸 염두에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은요,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여기도 a가 되고요. 자, 여기를 구하는 문제는 루트 2a가 된다는 거예요. 즉 1대1 대 루트 2를 만족한다는 특수각이 있었죠. 물론 45도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금 특수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gx의 그래프가 2의 x의 그래프였었습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로그의 2의 x 그래프였죠. 자, 1 들어가게 되면 이 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2가 돼요. 그럼 d의 좌표는 1,2인 거 확인되죠. 1,2가 뒤의 좌표가 되고요. 자, d에 대한 y는 x란 대칭점이 a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2,1로 확정됩니다. 또한 이 결과가 b를 집어넣어서 2를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로그에 b를 집어넣은 결과가 2가 되기 위해서는 b의 값은 4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의 정보도 4,2인 것이 확정되고요. B라는 점에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점은 2,4가 되며 여기 2,4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X 정보가 1이고요. 여기 X 정보가 2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길이는 1이겠죠. 여기는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그 그림에 여기가 루트 2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길이도 구해봅시다. 여기 X 정보가 2입니다. 여기 X 정보가 4예요. 그럼 요 간격이 2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 여기는 2루트 2입니다. 2루트 2가 되고요. 자, 그럼 높이를 구해야 돼요. 높이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여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점임을 알 수 있죠. 자, 중점 찾으면요. 요 2와 1을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중점을 여기를 m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m의 정보는 2하고 1을 더한 후 2로 나누면 2분의 3인 거 알 수 있어요. 함수값도 2분의 3이겠죠. y값도. 자, n의 정보는요. 4하고 2를 더하고 반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3이겠습니까? 여전히 3,3을 지나가겠죠. 자,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지금 구했는데 여기가 2분의 3이고요. 여기가 3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간격 또한 2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1대 1대 루트 2를 이용하면 요 길이 또한 자 2분의 3에서 루트 2를 곱한 결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넓이는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밑변 즉 루트 2와 2루트 2 합 그리고 높이인 2분의 3 루트 2를 곱하셔야겠죠. 자, 2분의 1에 3루트입니다. 그리고 2분의 3이 곱해져 있고 루트 2도 따라오는군요. 자, 이 두 개 곱하면 2가 되고요. 여기는 2가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9가 최종 넓이 값임을 알 수 있죠.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분의 9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나 좌표화 문제,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이용해서 길이값을 찾는 문제, 이러한 유형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2,3이라는 점이 a라는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3이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그 직선이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b라는 점은요. 이 두 개의 함수가 역함수 관계인지를 먼저 확인이 우선입니다. 그 역함수 관계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는 함수 2x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 x에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집어넣었을 때 전체적인 결과가 x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얘가 x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지워지게 되고 2의 x제곱의 로그 값은 x가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 얘기는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가 되며 2,3이라는 점이 여기 a의 좌표였다면 b의 좌표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어떠한 직선에 대응되는 점이다 보니 3,2가 되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여기가 1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여서요. 바로 2분의 1 곱하기 두 개의 밑변의 합 2 플러스 3 높이는 1이군요. 따라서 넓이는 2분의 5임을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는데 결국 이 문제 또한 역함수 관계인 것을 확인한 것과 좌표화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평행이동한 함수 y는 2의 x-2제곱 주어져 있습니다. 선분 AB와 CD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도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를 적당하게 연결하면요. 여기에 있는 부분의 넓이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정확히 같아지겠죠. 따라서 이 부분 대신에 이 부분의 대체도 넓이가 같아지게 되며 결국은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원래 주어진 넓이랑 같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여기에는 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결국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됩니다. 자,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보니 가로의 길이는 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좌표값도 2가 되겠죠.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4가 됩니다. 이 높이는 4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의 높이는 3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넓이는 6이 답이 되어야겠죠. 간단한 등적 변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단순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습니다. 및 조건을 확인하시고요. 2차 함수가 주어진 경우라면 지수 쪽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추계방정식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0과 3 사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단순하게요.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함수가 증가함수다 보니까 0을 택한 값이 얼마고 3을 택한 값이 얼마인지만 찾아서 그 두 개의 값 중 큰 값을 최대로 작은 값을 최소로 잡으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를 fx라고 놓고요. fx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0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f0을 계산하시면요. 로그의 2의 1 플러스 3이군요. 요 0이다 보니까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미니멈이 되겠죠. 최소값이요. 최대값은 3을 집어넣어야겠네요. f의 3 계산합시다. 로그의 2 3 집어넣으면 로그의 2의 4가 되고요. 플러스 3 처리되면 요거 2가 되고 3 더하면 5가 되는군요. 자, 최대값은 5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자, 2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어요. 지금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죠.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요. 추계방정식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추계방정식을 조사합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계산하면 2, 그래서 1 되는군요. 자, 이런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죠. 자, 여기 있는 값이 1이에요. x = 1, 2에서 4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2를 집어넣은 결과와 4를 집어넣은 결과 이 두 개만 따지면 됩니다. 따라서 gx라고 할게요. g의 2를 조사하고요. g의 4를 조사해서 각각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같은 추계방정식이 1이기 때문에 자, 2를 집어넣는 게 좀 더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2를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됩니다. 얘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자, 4를 집어넣는 게 최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이쪽에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에 9가 되어서 로그 3의 9입니다. 그러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에 4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9군요. 따라서 이쪽은 1 됩니다. 자, 로그 3의 1은 0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최대값은 2가 되며 최소값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치환하는 경우가 돼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로그의 2의 x를 치환하셔야겠죠. 2의 x를 t로 치환하면 자, 범위에 이러한 1부터 16이라는 정의역 제한이 원래 없었다면 이것도 정의역 제한이 없게 됩니다. 어차피 x는 양수 값으로 정의가 될 테니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애초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는 t의 범위도 바뀐다는 것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1을 집어넣게 되면요 0 될 거고요. t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요 16을 집어넣게 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0과 4 사이에 있는 t의 값만이 정역으로 새롭게 재구성시켜야겠죠. 자, ft라고 합시다. ft의 값은 t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2가 앞으로 빠져서 2t가 되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고 이 범위 내에서 이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전히 추계방정식 조사하셔야겠죠. 축방 조사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를 계산하면 1이 되는군요. 1은 분명히 이 사이에 있고요. 자, 최종적으로 f의 1을 조사할 거고요. 1과 멀리 떨어진 4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요. 1 마이너스 2 빼기 3이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는군요. 자, 4를 집어넣으면 16에서 8 빼기 3. 자, 5가 되는군요. 따라서 이것이 최대가 되고요. 자, 이것이 최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식을 좀 조작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값을 잘 살펴보시면요. 로그의 2의 x
로그의 2의 x에서 로그의 2의 1을 더한 겁니다. 즉 1을 더한 결과죠. 이쪽은요. 로그 2의 8, 즉 3입니다. 3에서 빼기로 바뀌겠네요. 빼기 로그의 2의 x로 처리됩니다. 자, 이것을 전개하기 전에 로그 2x를 치환할 거예요.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가 바뀌는 것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16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부터 t의 범위가, 자, 4를 집어넣게 되면 x 들어갈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t의 범위는 새롭게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로 재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개하면요, 여기 마이너스 t가 될 거고요. t 플러스 1에서 3 마이너스 t로 처리가 될 겁니다. 전개해서 축의 방정식을 조사합시다.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t, 그리고 플러스 3 따라오는군요. 자, 2차 함수가 됩니다. 축의 방정식을 조사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어서 1이군요. 자, 축의 방정식 1은 이 사이에 있게 되고요. 자, 그래프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1이 여기입니다. 1이 이쯤에 있어서 마이너스 4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1은 좀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자, 1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될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게 최소가 되는군요. 자, 이 함수를 gt라고 합시다. gt라고 했을 때, 자,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1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fg에 1을 계산하셔야겠네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3이 되어서 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최소요. 최소값은 g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셔야겠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하게 되면 16,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21이 되는군요. 자, 다음은 절대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y는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그 함수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셔야겠죠. 그래서 3의 x제곱에서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한 이 결과를 t로 치환하는 게 일반적이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것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t는 새로운 범위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자, 9의 x제곱하고 9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를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럼 t를 제곱한 후 2를 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제곱하면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가 붙어 있게 돼요. 이것을 구한다 그러면 t를 제곱한 후 2를 소거시켜 주면 되겠죠. 따라서 원래 있는 그 식은, 자, t의 제곱에서 2를 빼고, 자, 2를 빼고요. 2를 빼고 마이너스 2에 t가 곱해지고 3을 뺀 식으로 새롭게 재구성이 됩니다. 물론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유념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겠죠. 정리 한번 하고 그 ft라고 2를 설정합시다.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축의 방정식 조사에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해서 최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축의 방정식 조사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1 되죠. 1은 이 범위 내에 없습니다. 따라서 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f의 2가 곧 최소가 된다. 자,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요. 4 마이너스, 자, 2를 집어넣으면 4입니다.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5임을 알 수 있죠. 자, 축의 방정식을 무조건 집어넣어서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범위에 축의 방정식이 없다면 그 최소 범위 값을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것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요. x가 양수고 y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 3에 지금 결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일단 결합 먼저 해볼게요. 3에 x 플러스 y분의 1과 진수의 곱, 즉 y 플러스 x분의 4로 곱하기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로그의 3에 두 개를 전개하게 되면요. x, y 그리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플러스 x, y분의 4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4가 되어서 5로 계산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값이 산술계를 쓸 수 있는 구조예요. 곱이 일정합니다. x, y가 양수라고 했고요. 두 개를 곱한 것 또한 양수다 보니 x 곱하기 y 더하기 x 곱하기 y분의 4요. 얘는 크거나 같게 됩니다. 2배의 루트 두 개를 곱한 것보다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4가 되죠. 그러니 이 값은 4입니다. 즉 여기 있는 값은 4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부등식을 처리할 수 있겠죠. 로그의 3에 4 플러스 5요. 즉 로그 3의 9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되어야 하며 이 값은 2가 되는군요. 따라서 최소값은 2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게 되고요. 언제 최소를 갖는지의 문제는 두 덩어리가 같을 때 최소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 y 전체를 제곱한 녀석이 4를 만족할 때, 즉 x 곱하기 y가 2를 만족할 때요. 그럴 때 최소값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